참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수개월 동안 전달드리면서 요즘같이 최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프티 멤버들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이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많은 분들은 공범이기 때문에 안성희 씨가 고소를 받고 지금 가압류 신청을 받자 저렇게 여론전을 하기 위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안 그래도 용서받기 힘들었던 피프티 멤버들은 정말 영원히 용서받기 힘들어져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멤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아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홍준 대표님이 여기까지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최악의 사태로 지금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론전이 이렇게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를 보면 온갖 곳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번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끝없이 쏟아내는 입장문의 끝에는요, 다들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 연합뉴스TV에도요, 피프티 응급실을 오가며 활동했다, 이런 진단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실리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국회에서조차 템퍼링 사태로 낙인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멤버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사태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는지조차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나오죠. 피프티 진단서 호소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아이돌 안 하면 나을 질병인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진단서까지 올라가며 건강을 망쳐가며 활동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돌 선배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혹시 소속사를 옮기면 그 병들이 싹 다 낫는다고 하던가, 아이돌 안 하면 다 나을 질병인데 진짜 대중을 얼마나 바보로 보면 이런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반박하진 않았지만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멤버들이 주장하는 건강론, 정말 말 그대로 다른 소속사라고 하면 사라진답니까? 다른 소속사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어려운 다이어트 식단을 감당했고요. 그렇게 아이돌들의 성공이 어렵고, 나아가서는 그 아이돌들의 성공이 값지고 눈부시고 어렵고 대단하다. 그래서 그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과 천문학적인 인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멤버들이 활동한 게 고작 몇 년입니까?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당한 진단서를 내면서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악담, 당연히 대중들이 들어줄 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피프티 소속사 건강 문제 관리 전혀 없었다, 어트랙트 측에선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트랙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인 입장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룹 피프티 스트레스로 생리불순까지 왔다라고 했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그 내용들 이미 다 가처분 소송 때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고 기각 처리된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읽어드리면,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과거 소속사로부터 건강 문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강박과 내부 환경 스트레스로 탈모도 왔고,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맨발로 새벽에 구급차를 혼자 불러서 실려갔고, 보호자가 없었고, 멤버들끼리 의지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 잘 생각해보면 사실 외주 영역업체를 왜 어트랙트 측에서 들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직원들이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주업체를 두어서 지금 이 멤버들을 케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진짜 좀 어이가 없고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어트라이트 측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뉴스원에 이미 해당 주장하는 내용들은 멤버들이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 법원에 다 제출이 되며 주장이 됐었던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미 해당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멤버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전부 다 가처분 소송 때 이미 들어갔었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지금 또 가지고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미 기각 판정 났다. 아니 재판부가 바보입니까? 이 멤버들의 억울한 심경 체크 안 해봤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각 처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미 가처분 때 다 기각 판정 받은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대중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막 응급실에 실려왔고 다이어트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했었던 것에 대한 입장문을 대중들은 변명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엄청나게 먹고 있는 라볶이와 이 음식들을 보이십니까? 탄수화물 덩어리죠. 사실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멤버들 정말 본인들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혹독한 다이어트로 매일매일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런 식사 이거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과거 이렇게 한 매체와의 인터뷰 때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시오라는 멤버는요, 음식은 솔직히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해준다.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그날 함께 촬영할 때 먹는 음식이다. 헤어와 메이크업, 세트장에 갈 때마다 그날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다. 과연 뭘 먹을까요? 보니까 요즘 우리는 김밥은 뭐든지 좋아하지만 특히 불고기와 김치에 닭강정을 곁들여 먹습니다. 저희는 뭘 먹을지 고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촬영 시작도 하기 전에 메뉴를 고르곤 합니다. 시작부터 먹는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먹는 걸 강제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스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속사에서 강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비주얼이 좋아야 인기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아이돌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으면서 관리조차 하지 않는다? 아이돌 선배들이 보면 어이없어 할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으려고 하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건강이 혹독했다? 말이 됩니까? 더불어서 배기사가 금일 긴급점검으로 인해 적발된 내용입니다. 사물함에 초코 와플, 아폴로, 사탕, 단백질 쿠키, 스트링 치즈, 초콜릿, 고구마, 몽쉘통통, 크림, 단팥빵, 아이스크림, 와플, 과자, 딸기칩, 크런키, 사탕, 캔디바, 누룽지. 아니, 이렇게 전혀 몸매 관리가 되지 않는, 식단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아이돌이 지금 특히 걸그룹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랬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건강관리 때문에 응급실을 갔다? 이것도 황당한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3차 입장문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자,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대요. 자, 그러면서 사전 고지가 없었던 투자 설명회와 멤버들의 상황 4월 28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H사 USA와 미팅 중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게 멤버들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멤버들에게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저희를 불렀다. 간단한 인사자리라는 말만 듣고 급하게 방문 장소로 이동했다. 이 중에 멤버 R는
수술을 일주일 앞둔 시기였다. 회복기간 2개월을 약속받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수술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서 회복기간까지 2개월을 쉬게끔 해줬는데 수술을 앞둔 상황에 자기들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멤버들의 휴가 일정 직전이었다. 자신들이 휴가하기 직전에 이렇게 투자사들이 모인 자리에 자신들을 불렀다 이겁니다. 자, 동종업계에선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매니지먼트 레이블 H사 USA에게 전홍준 대표님은 충분한 준비 자료나 분석이 없이 오직 의식의 흐름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았다. 또한 모든 답변은 사전에 PFT의 멤버들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 어떤 대표가 멤버들의 동의를 받고 투자사에서 지금 자신들에게 투자해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까? 뭐라고 했나 봤더니 전홍준 대표님의 발언이다라고 합니다. 거짓된 불편한 브리핑을 했다고 해요. 자, 투자사 측의 질문들을 받자 전홍준 대표님은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을 했대요. 멤버들은 당황스러운 질의와 응답 내용이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대표님 가능한 것들만 약속하고 답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요? 이러니 요즘 MZ세대 하면서 욕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좀 떠오르는 그런 MZ세대의 특징이 좀 보여요. 자, PFT가 느낀 모욕감. 대표님이 저희들의 능력치에 대한 질의에 거짓된 대답을 할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였기에 저희는 면목이 없어 투자자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급기야 투자사 측에서 오신 분들이 멤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몇몇 분들은 허탈함을 내비치는 듯 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곤란한 부분은 제외하고 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충격과 불신감은 아직도 고스란히 기억납니다. 왜 투자사들이 본인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홍준 대표님의 무리한 대답 때문에 투자사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본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왜 불편해했는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다른 바는 첫 번째는 PFT는 이미 4곡 모두 영어 버전이 녹음되어 있다. 대표님의 발언에 멤버들이 그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정정했으며 이에 대표님께서 그럼 영어 버전 준비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자 우리는 텔미 말고는 없다고 준비했다. 와, 이거 사회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뭐 몰라서 그랬다 쳐요. 둘째, 멤버별로 커버곡 15곡씩 준비되어 있다. 셋째, PFT는 7월에 해외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아란 멤버가 담낭형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불확실했다라고 해요. 넷째, PFT는 앞으로 한국어는 안 쓰고 영어만 쓰게 할 것이다. 다섯째,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무조건 진행하실 생각이다. 투자 유치와 수익이 멤버들의 건강과 진정성보다 우선일까요? 대표님, 저희들과 마주 앉아 식사 한 끼라도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진정성 있게 투명하게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와우, 좀 속이 터진다라는 표현이 지금 댓글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들 소꿉장난 아니야. 어린애 수준 아니냐. 저놈의 진정성 건강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전 대표가 말없이 불렀을 일 만무하고 그냥 마주 앉아 식사하자? 전홍준 대표 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며. 능력 없는 대표라고 하더니 뭔 소리냐. 투자받는 인터뷰가 수치스러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장난하냐. 투자자 앞에서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최대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FT 멤버들의 오늘 2차 입장문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PFT 멤버들의 입장문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PFT의 반격, 템퍼링 주장의 반전이 과연 맞을까? 지금 많은 언론사들도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PFT 멤버들의 함구에 왔었던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 멤버들의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터져나오면서 이 사태가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가 맞냐? 이 사태가 정말 이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느냐? 아, 엄청난 이야기들과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큰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지금 현재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어트랙트에서 피프티 멤버들과 관련한 인터뷰어를 고소를 했고요. 나아가선 안성희 씨와 백이사와 덜기버스 직원들이 줄줄이 소송을 당하면서 많은 대중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의 구현이 그야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톱니바퀴처럼 맞추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전부 다 생각했었던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진실되게 공개해달라. 하지만 본인들의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왜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 속, 즉 그것이 알고 싶다와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 여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주인공인 피프티 멤버들은 침묵을 유지했고요. 하지만 과연 PPT 멤버들과 이 어트랙트의 갈등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터진 상처를 봉합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봉합하기엔 늦어 보인 수준이 아니라요. 그 상처를 지금 이 PPT 멤버들이 들고 파서 뒤집고 있습니다.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2차 입장문이 나왔어요. 맨발로 응급실 행, 보호자도 없었다. 자, PPT 멤버들이 당초 전홍준 대표님의 실체를 폭로하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제발 좀 공개해라. PPT 멤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공개 좀 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차 입장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39kg 공황장애 속에서도 소속사의 배려는 없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아파야 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PPT 멤버들이 얘기하는 건강 망쳐가며 활동했다. 전홍준 대표의 실체를 밝히겠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본인들의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일까요? 고통이 조롱거리로 내려앉았다. 얼마나 더 아파야 하나? 한번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건강 악화 속에서도 소속사의 케어가 없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13일 그룹 PPT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공식 SNS를 통해 저희는 얼마나 더 아파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쓰러져도 아파도 멤버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피나는 노력을 알기에 누구 하나 포기할 수 없었고 견디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저희의 아픔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불미러운 사태를 바라보셔야 하는 모든 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참아 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는 팬분들께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하고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희의 아픔을 드러내려 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야 소속사에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형태의 부상은 어느 아이돌들에게도 공개와 같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대는 아픔 속에서도 멤버들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식지 않았기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고통들을 별것도 아닌 당연한 것들이었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맨발로 새벽에 구급차를 혼자 불러서 실려가도 혼자 쓰러져 있어도 보호자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저 멤버들끼리 의지하고 서로 응급실을 오가며 버텨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들 얼마나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방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쫙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크게 확대를 해서
제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불미로운 사태에 대한 이야기. 응급실을 갔는데 서로 업어지고 응급실에 오가며 버텨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일까요? 정말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이 멤버들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런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곡들은 멤버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Love in Me, Tell Me, Higher, 로그인은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발작한 끝에 길바닥에 실신하여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멤버가 끝내 참여하여 완성한 곡들입니다. 큐피드는 만성염증을 겪는 멤버가 수술도 미루며 새벽까지 진통제를 복용하고 참아내면서까지 참여하여 완성한 곡입니다. 멤버들은 이제서야 말하고 있습니다. 세나라는 멤버는요. 저는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강박과 내부 환경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도 왔으며 약 복용 없이는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호르몬이 완전 바뀌었고 신체 변화를 적응하는 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거식과 폭식의 증상이 동반되며 급기야 39kg까지 감소하는 증세도 있었습니다. 시오라는 멤버는요. 저는 데뷔 전 2022년 7월경부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몸의 떨림과 두통을 시작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블랙아웃이 잦아져 정신과를 찾았고 중증도 공황장애와 대인 기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차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심지어는 외출조차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언제 또 증세가 나올지 공포스러웠고 활동 중 빈번하게 발생했던 돌발 상황에도 회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혼자서 약으로 버티고 약이 없으면 실신하는 것밖에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임원과 미팅 중에 밀려오는 압박감과 이 긴장을 티내지 않으려 애쓰다 저도 모르게 손을 지속적으로 긁어 손가락 사이가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소독과 연고로 해결되지 않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 도중 눈앞이 하얘지더니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내려가 병원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119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부모님과는 떨어져 있었기에 상주 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매니저는 119 대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 들었음에도 택시 타고 숙소에 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인데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 상처가 됩니다. 데뷔 초에는 초절식과 단식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신장 관련 건강 이상이 있었기에 대학병원에 다니며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해야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권하셨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다이어트를 강요했습니다. 회사에는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몇 그램이라도 오르면 살 빼라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소견서 공황장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 기자는 연습생 교육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초조, 호흡곤란, 죽음, 공포, 예기 불안 등의 증상을 보여 상병명으로 사료된 자로 향후 일정 기간 안정이 필요하다. 이번에 아란이라는 멤버예요. 저는 18살에 담낭을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담낭은 사실 10대의 것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의 병든 모습, 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데뷔 전 10월부터 아팠습니다. 처음엔 위장염인 줄 알았지만 처방약이 듣질 않았고 컴백이 결정되고 난 1월이 되어서야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증이나 수술에 대한 설명은 그 후부터 매니저님을 통해 소속사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초진을 받은 병원과 대학병원 검진을 병행했습니다. 활동을 위해 건강해질 수 있기만을
수술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올해 1월에 급성으로 시작된 담낭염은 만성으로 자리 잡아갔고 2개였던 1cm 이상의 용종들은 수술 당시에는 더 2개가 개수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고 급작스레 언제 수술을 들어가야 할지도 몰라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에 수술을 바로 권유하셨지만 잡혀있던 컴백 스케줄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기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얼마를 더 버티면 수술받을 휴가를 주실 건지 알 수 없었고 하루도 고통 없이 지난 날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들을 매일 밤 입으로 다 내어놓으며 수개월을 진통제로 버티고 밤을 고통 속에서 지새웠고 아침이면 활동을 나갔고 허기가 져도 20일 이상 배설이 불가했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먹어도 안 먹어도 가스가 복부에 차오르고 몸이 부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개월 병자인 멤버에게 병중에 체중 감량의 예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 7일 속옷바람에 체중을 재어 보고를 했습니다. 0.1kg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체중 감량의 중압감으로 급기야 며칠씩 금식을 밥 먹듯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기에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못 견디겠다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친 마음과 병든 몸은 이미 한계치였습니다. 예정된 수술 일정은 4월 초에서 더 미뤄졌고 수술 직전까지 멤버들과 소속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복 기간의 공백을 위해 녹음과 촬영도 무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차후 정상적인 연습이 불가능할 상황이라 충분한 회복기를 사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도 언제 복귀할지 지속적으로 소속사에서 안부 명목으로 체근을 받았기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6월 초에는 사전 고지도 없던 광고 촬영일을 재차 권유받았기에 너무도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소송 직후에는 소속사분들이 대화를 하자며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께서 여러 차례 불쑥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크게 치고 몇 번이고 벨을 누르시고 집 앞에 몇 시간이고 상주하여 저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에 굳게 닫혀 가족들에게조차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진실한 위로는 배려는 없었습니다. 별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 와중에도 수술 이후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합쳐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한 달 사이 체중이 7kg 이상 줄어들었고 극심한 체력 저하로 오래 서 있기도 불가능했기에 뭐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도움받지 못한 채 저는 루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들이 겪은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소속사에서 조금의 배터리라도 남아있으면 움직이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음악을 담아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담낭염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피프팀 멤버들의 2차 입장문입니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이 멤버들의 진솔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의 반복과 담낭염이건 다이어트건 소속사에서 디스패치에서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다른 걸그룹과 여느 아이돌 그룹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들이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지금 댓글 100개, 200개로는 부족해요. 1000개, 2000개, 제 영상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에도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더 필요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